네, 안녕하세요. 스타워즈 팟캐스트 백캐스트라고 하는데 오늘은 약간 평소에 맨날 오시는 김태진님이나 카디님 같은 분 말고 좀 소위 제가 조심스럽게 대단한 분이라고 소개를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또 대단한 분 정말 어렵게 섭외해서 한번 모셔봤습니다. 이면우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혹시 자기소개 한 번만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이름은 임현우라고 하고요. 게임 쪽이나, 영상 쪽에서 일을 한 지는 꽤 오래전부터 일을 해서 한 22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한국 게임 회사에서도 일을 하고, 미국에 넘어가서 미국에서도 일을 하면서 지금 지내고 있고요. 다시 한국 돌아와서 지금은 게임 회사에 들어가서 아트 디렉터 겸 센터장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이면우님을 모시게 된 계기가 또 스타워즈 쪽에서도 작업을 하셨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디즈니 플러스에서 스타워즈 제작진 다큐멘터리가 그 라이트 앤 매직이라고 있어서 한창 재밌게 보고 있었는데 예. 또 때마침 제 지인분이 그 스타워즈 제작진 중에 그 한국 분들도 계시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카페에서 남기신 글 한번 보고 연락을 드리게 된 거거든요. 아, 예. 저도 얘기 들은 거 보고 가서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진짜 굉장히 옛날이죠. 오래전에, 네. 예, 그래서 약간 좀 무섭기도 했어요. 이거 어떻게 아, 이렇게 연결이 됐지? 할 정도로 너무 오래된 정보여가지고. 그 네이버 스타워즈 카페 옛날에 그 약간 비하인드 씬 이야기를 글 하나를 올리셨는데 그 친구가 또 네, 발굴을 해와가지고 저는 몰랐는데 그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연락이 닿을까 해서 연락을 드렸는데 또 흔쾌히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이 자리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래는 잘 안 하는데, 네네. 연락도 잘 오진 않는 편이니까 네. 원래 이쪽에서 아트는 그렇게 드러나는 역할은 아니거든요. 뭐 배우라든지 아니면은 뭐 디렉터들이 대부분이지 뭐 아트야 뭐 약간 뒤에서 서포트 개념이라. 그나마 약간 뭐 비주얼 이펙트 특수 효과 그런 것들은 요즘 또 조명을 많이 하긴 하는데 확실히 아트 쪽은 잘 정보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정보 이쪽으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진출을 많이들 안 해요. 아, 생각보다. 예, 그래서 많이 있고 그리고 포지션 자체도 많이 하진 않아요. 제 포지션 쪽으로는 컨셉 아트 쪽인데 저는 네네. 그림 초안 구성을 하는데 그렇게 많이 대규모 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음, 소수 인력이나 아니면 되게 프리랜서로 많이 써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숫자가 많지도 않고 그래서 잘 나오지는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참 진짜 쉽지 않은 부탁이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아,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아, 스타워즈라서 나오긴 한 거예요. 네.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스타워즈가 그렇게 많이 인기가 있지는 않잖아요. 그쵸. 뭐 만드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나 약간 숫자가 적어가지고 예. 그래서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도 스타워즈가 많이 여기저기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인기가 많이 없더라고요, 한국에서. 그쵸. 미국에서는 스타워즈가 굉장히 인기 많은데, 약간 종교 느낌으로 엄청 인기가 많은데 예, 약간 스타워즈가 종교처럼, 문화가 없어서 그래요, 네. 미국이. 그나마 있는 게 이제 영화 쪽이 자기네 문화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스타워즈를 되게 자기네들 이제 뭐라 그래야지? 그냥 다른 나라에 없는 문화를 자기네들 창조했다? 막 이런 생각을 아, 하고 있더라고요. 그중에 사이파이 쪽이 되게 미국에서만 독보적으로 발전했다고 자기네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뭔가 자기들한테는 없는 문화를 스타워즈로 채택한 게 아닐까. 그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우리나라에 뭐 고유 문화가 하나 있는데 막 이러면은 걔네들 우리도 있어 그러면서 그래서 하는 얘기 스타워즈. 스타워즈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약간 전에 드린 질문들이 몇 가지 있는데 네. 루카스 필름 쪽에서 일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예. 그 들어가신 과정이나 아니면 여기서 일을 하고 싶다라는 지원 계기 같은 게 있으셨나요? 지원 계기는 원래는 스타워즈라는 거를 좋아하긴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네. 좋아하긴 했는데, 그냥 그때가 마냥 고등학교, 중학교니까, 네, 이제 스타크래프트 좋아하고, 네. 이제 뭐 그냥 그냥 평범한 청소년을 지냈는데, 갑자기 이제 게임 업계에 일을 하게 됐어요. 그림 좋아하고, 컴퓨터 좋아하니까. 네. 스타워즈 쪽은 막연하게 좋아했던 거고, 그렇게 되게 멀리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상준 씨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네네. 그분이 스타워즈에 참여를 했고 스타워즈 에피소드 3 때 한국에 잠시 홍보차 오셨어요. 무슨 연예인들 이렇게 액터들 오듯이 예, 오셨는데 세미나를 되게 크게 열었어요. 한국에서. 그 3편 그때쯤? 예. 그게 아마 컨셉 아티스트 쪽으로는 되게 큰 규모로 이 세미나를 열었던 거고, 업계에서도. 그리고 스타워즈 에피소드 관련돼가지고도 이제 배우들 빼놓고는 그렇게 크게 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 약간 기획단처럼 해서 온 것 같아요. 영화 홍보차. 네네. 그리고 한국 사람이니까 또 그분이. 그래서 그때 그걸 보고, 한국 사람도 거기서 일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일하는 포지션도 똑같아가지고 그때를 좀 계기로 준비를 좀 해서 미국으로 넘어갔죠. 그럼 사실 소위 말하는 성공한 덕후 그런 케이스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스타워즈 덕후 분들이 너무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덕후가 될 수 있을까 정도라 나 어디서 스타워즈 덕후라고 얘기하기가 좀 민망하더라고요. 진짜 덕후분들 만나니까 이게 넘사벽이어가지고 그죠. 어떻게 보면은 성공한 덕후긴 한데 저는 다방면으로 되게 좋아했어요. 이쪽 업계 되게 좋아했고 특히 스타워즈 자체는 이게 사이파이나 이쪽으로 좀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제가 이제 저도 어차피 계속 공부하다 보면은 옛날에 어떻게 만들었나 보잖아요. 그쵸. 찾다 보면은 거의 시초가 사이파이 쪽은 이 스타워즈 쪽으로 결국엔 귀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공부도 하면서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혹시 루카스 필름 쪽에서 일을 하시면서 맡아서 하셨던 스타워즈 프로젝트나 작품들 같은 거 목록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클론워즈 애니메이션 팀으로 들어갔고요. 네네. 그리고 들어가고 나서는 항상 계속 그쪽으로 일을 했는데 지금은 아마 디즈니가 루카스 필름을 가져간 이후에는 좀 달라지긴 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그때만 해도 스타워즈 관련된 조지 루카스가 갖고 있는 IP가 있잖아요. 그쵸. 인디아나 존스, 스타워즈 알게 모르게 조그만 게 되게 많아요. 한국에서 몰라서 그렇지. 네, 윌로우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그거는 루카스 필름에서 지금 아시고 계시는 ILM이라는 거기는 루카스 필름 산하 조직이고요. 네. 그러니까 루카스 필름은 메인 스트림이라고 해서 루카스 필름 북쪽에 있어요. 루카스 밸리 쪽에 있는 스카이워커 렌치. 네, 맞아요. 그쪽으로 나눠져 있고 그쪽에서 했던 일들은 아마 거기 조지 루카스 갖고 있는 IP들만 뭉쳐놓은 팀이에요. 그냥 딱 관리하는 팀이라고 해야 되나? 클론워즈도 했고 알게 모르게 이것저것 시키긴 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왜냐면 발표를 잘 안 하니까. 뭔가 본인도 모르게 참여한 프로젝트들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은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도 조금 조심스러운 게 이게 어떻게 변했을지 모른다는 그쵸. 게 그러니까 조지 루카스가 아이디어를 내면은 그거를 저장 창고처럼 계속 헤드쿼터처럼 모으는 거예요. 맞아요.
스토리들이라든지 그 자기 딸이 그 스토리 작가로 알고 있거든요. 아, 스타워즈 작가.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쌓아놓으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보바펫이 이번에 나왔잖아요. 그 보바펫 스토리도 참여를 했어요. 근데 그게 클론 워즈인 거죠. 저한테는. 근데 스토리가 클론 워즈가 아닌 게 되는 거죠. 대신 가져가는 거죠. 약간 진짜 쟁여두고 있다가 나중에 이거 좀 쓸만한데 싶으면 하나씩 꺼내서 쓰는 그런 느낌이군요. 네, 한국에는 그런 게 많이 약하긴 한데 미국은 이제 이쪽 업계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차곡차곡 이제 IP 관리라 그러죠. 이제 성공한 IP를 이제 세계관을 어떻게 구축할 것이며 이렇게 이제 정교하게 이제 관리를 하면서 쌓아놓고 이게 뭐 상업적으로 영화가 맞는다, 드라마가 맞는다, 또는 뭐 예를 들어 뮤직비디오가 맞을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그 세계관 갖다 쓰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 뭐 지금도 컨셉 아트 쪽으로 따지면 랄프 맥쿼리 씨 그 오리지널 컨셉 아트도 요즘 계속 꺼내서 쓰잖아요. 엄청 오래된 컨셉 아트들인데. 그거는 그 팀의 독특한 문화라고도 할 수 있고, 다른 팀은 제가 스타워즈 말고는 네. 특별하게 관여했던 팀이 그 마블 게임 만들었을 때 잠깐 마블 쪽이랑 한번 만나서 얘기한 적은 있는데, 네. 그 스타워즈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그 옛날 작업한 거 있잖아요. 네. 작업자분들. 그거를 계속 유지를 하려고 저 혼자 뭔가를 할 수 있진 않아요. 예전에 있는 스토리라든지 그러니까 거의 초창기에 했던 스케치북 있잖아요. 네네. 스케치 해놨던 거 뭐 진짜 뭐 조지 루카스가 그 메모장에 그렸던 그림 한 장,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케이스도 꽤 있어요. 그 뭐 당장 클론 전쟁부터 생각을 하면 그 팔 4개 달린 제다이 중에 폰크렐이라고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 친구도 데이브 필로니가 뭐 어디 냅킨에 그린 거였나? 그런 걸로 시작을 했다고 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데이지 플로니가 약간 아트 출신이거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린 그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메모장에 그려준 케이스도 있고, 항상 그 사람은 메모장에 그림을 그려. 근데 디렉터들 있잖아요. 미국의 디렉터들은 아트 출신이 많으셔가지고 항상 자기가 원하는 거를 이제 그림을 못 그리시는 분이라도 그림을 그려요. 조지 루카스도 그림을 그려요. 이게 뭐 잘은 못 그리는데 그래도 이게 전투기가 된다, 이게 뭐 우주선이 될 거다, 이런 외계인이다 정도는 그래도 설명할 정도로 이제 드로잉을 해서 많이 주는 편이에요. 그러면 말이 나온 김에 뭐 데이브 필로니 혹은 조지 루카스가 이면우님이 기억하시기엔 뭐 어떤 사람이었는지 뭐 그런 썰이 있을까요? 조지 루카스는 나중에 잘 편집해주세요. 예, 약간 창조주에 대한 좀 개인적인 의견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편집을 제가 야무지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조지 루카스는 거의 미국에서 이제 신적인 존재가 돼 있는 상황이라 업계에서는 이제 돈도 그렇고 어차피 자기 IP로 성공해서 사업도 성공하신 분이어가지고. 근데 이제 많이 힘들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자기가 만든 세계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티도 많고 해서 들어가자마자 이제 위에 있는 분들이 이제 조지 루카스랑은 이렇게 대화를 건네려고 노력하거나 또는 인사 같은 것도 조금 자제해라, 약간 이렇게 팬심으로 접근하지 마라, 약간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약간 이제 팁을 주는 거죠. 이제 조지 루카스도 이제 완전히 회사예요. 그래서 조지 루카스가 이제 뭔가를 이렇게 제 그림이 됐던 누구 그림이 됐던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바이한다고 그래, 산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있는 분이에요. 그냥 업무예요. 그냥 딱 정확하게. 되게 그런 거가 좀 철저하신 분이어가지고 얘기는 많이 못했는데 한 두어 번 회의 때 같이 본 적은 있고, 대부분 문제 있으면은 이제 하도 위에 계신 분이니까 데이비 필리온이 통해서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근데 되게 과묵한 걸로 기억을 하고 목소리도 많이 없으시고 약간 내성적이지 않나, 제가 봤을 때는. 되게 나긋나긋하게 할 말 다 하는 그런 캐릭터라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네,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재밌었던 거는 이게 스타워즈라는 큰 뭐 IP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회사잖아요. 그래서 발표회가 하나 있는데 이제 기업 발표회인 거죠. 뭐 우리 회사 발표 같은 거 있잖아요. 분기별로 우리 뭐 이런 프로젝트가 성공했어. 그럼 박수 쳐주고 이런 프로젝트는 잘 안 되는데 다음에 열심히 해보자. 그러고 박수 쳐주고 이런 문화가 있거든요. 네네. 한국도 있긴 하지만 근데 보통 그때 되면은 이제 임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조지 루카스가 다들 이제 나온 줄 알고 기대를 하고 있었죠. 근데 안 오시더라고요. 발표한데. 네, 그래서 이제 부서장님이나 임원들이 당황하면서 오늘은 좀 자기가 대체해야 될 것 같다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또 가만히 앉아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으니까 뒷좌석에 앉았어요. 네. 매일 뒷좌석에 앉아있는데 이렇게 옆에 돌아보니까 그분이 계신 거죠. 조지 루카스가요? 네. 뒤를 돌아보니까? 늦게 왔는데 앞으로 가셔야 되는데 맨 꼭대기 코너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리고 아무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같이 나가세요. 약간 그런 분이세요. 이렇게 뭐 특별하게 뭐 자기 내세우거나 지금 앨런 머스크나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빌 게이츠나 그런 것처럼 뭐 저는 이제 스티븐 잡스는 뭐 자기 어필 되게 잘하고 앨런 머스크 같은 되게 신세대 CEO 같기도 하고 빌 게이츠는 조금 그래도 되게 젠틀한 CEO 같은 느낌이라 그러면은 조지 루카스는 그냥 내성적인 옆집 할아버지 약간 이런 느낌이 되게 강했어요. 약간 과묵한 스타일이구나. 네, 과묵하시고. 근데 놀라운 거는 머릿속에 되게 클리어하세요. 일해봤던 분들, 여러 디렉터나 아니면 회사 PD분들도 많이 만나봤는데 제 스타워즈에 관련돼서는 되게 머릿속에 자기 생각이 되게 강하게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일반 즐기시는 분들이 좋던 안 좋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머릿속에 아예 우주를 만든다는 생각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확실히 그 세계관 빌딩이 머릿속에 다 돼 있는 그런 느낌인가 보네요. 네. 이제 아티스트 분들이랑 하나하나 빌드를 해가긴 하는데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는 하지만 자기가 이 행성에 뭐는 하나는 확실하게 이거는 어떻게 구축해야 돼가 확실해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메이킹 필름 같은 걸 보면은 남들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디테일들인데 진짜 하나하나 다 그걸 체크하고 넘어가더라고요. 뭐 한 가지 예를 들면 행성 중에 물이 가득 차 있다 그러면은 그 물에 가득 차 있는 공간은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떤 생물들이 자랐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시각화하는 데에 대해서 이제 작업들을 많이 하면은 보통 디렉터들 분들은 많이 이제 아티스트를 의지를 하세요. 일단 가져오세요. ABC 만들어 놓고 뭐 그중에 BC 한번 합쳐보고 뭐 이렇게 보통들 하는데 느낌이 약간 머릿속에 구체화는 없는데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런 느낌이라 그러면은 조지 루카스는 되게 확고하세요. 어느 하나는 딱 자기가 생각한 게 있으면은 그거가 구체화가 잘 되면은 그거를 픽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일반 디렉터들이라기보다는 약간 그러니까 조금 잘 된 게 아닌가 제가 생각했을 때 약간 창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머릿속에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림을 보고 상상을 한다기보다는 이미 상상을 하고 거기에 가장 가까운 그림을 고르는 그런 느낌이긴 하네요. 예, 지금 어떻게 보면은 초창기 업계 시작하시는 분들 느낌이 되게 강해요. 보통 다른 업계도 마찬가지겠지만 업계가 성장을 하면은 레퍼런스들이 많아지잖아요. 데이터 추적도 많이 되고. 그럼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한 다음에 이제 뭐 남의 데이터를 따라간다든지 아니 남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뭔가를 한다든지 한다 그러면 이분은 그냥 없는 데서 그냥 올라오신 것 같은 느낌이 좀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럼 조지 루카스 감독은 그렇고 데이브 필로니는 어땠나요? 데이비 필로니는 재밌는 분입니다. 그냥 이분은 데이비 필로니랑 잘 인사하고 헤어졌는데 작업하시는 분들보다 얘기가 다 달랐어요. 저도 관건이 좀 저는 되게 좋게 일했고 데이비 필로니는 제가 과묵한 성격이었거든요. 영어도 막 유창하게 한 편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저한테는 좋은 리더였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좀 제 거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매일 아침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해요. 제 그림을 가지고 거의 매일 아침에 그렇게 하는데
제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얘 말을 안 하고 있으면은 제 그림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이제 미국에서 맥스라고 됐는데 말이 없으면은 맥스 그림이군. 뭐 다른 사람이면 벌써 뭐 시작하기도 전에 빨리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은 짧기 때문에 자기 어필을 잘 해야 되거든요. 디렉터한테. 그래서 저한테 일부러 말도 걸고 뭐 말 안 해도 뭐 충분히 설명 잘 됐다 그러면서 좀 리딩도 해주고 그래서 되게 좋은 편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는 반반으로 갈린 것 같아요. 되게 재밌고 유쾌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제 되게 정치적이다. 오. 그래서 이제 조지 루카스 옆에서 스타워즈로 해서 이제 뽕을 뽑아 먹는다.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제가 얼마 전에 미국을 가서 그 스타워즈 축제가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네. 데이브 필로니 패널을 몇 개 보고 왔는데 네. 진짜 딱 두 가지 말씀하신 둘 다인 것 같아요. 사람이 좀 능글맞은 구석이 있고 하나는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는 그 스타워즈를 빨아먹는다는 느낌이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만의 세계관을 구축해서 그걸 약간 더 빌드업을 많이 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사람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타워즈에서 자기가 조지 루카스 같은 위치가 되고 싶어하는 게 되게 강해요. 이제 야심이 보이죠. 왜냐면은 지금도 다른 작품들 보면은 필리오니가 결국은 껴있잖아요. 그쵸. 이게 다른 디렉터들이 이제 그런 디테일들, 그러니까 뭐 소품 하나도 다른 디렉터들은 놓칠 수 있잖아요. 자기 작품이 아니었었으니까. 이제 그럴 때 이제 조지 루카스 대신 자기가 간다. 약간 이런 느낌이 되게 강해서. 근데 확실히 근데 그거만으로 야심만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그쵸. 위치가. 엄청나게 또 그거를 파요. 그리고 조지 루카스가 내성적이지만 이 사람은 되게 외향적인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상호 보완적인 관계. 조지 루카스가 데이비 필리오니한테 뭐 예를 들어서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자자 빙크스가 클로너즈에서 자자 빙크스가 아마 그 어디 애인이 생기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네, 그 윈두랑 같이 나온 에피소드 중에. 네,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때 조지 루카스가 얼굴이 마음에 안 든다. 그 자자 빙크스 애인이 되는 여자 캐릭터의 얼굴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니까 되게 이쁘게 해놨는데 그거를 이제 조지 루카스가 자자 빙크스가 이렇게 너무 이쁘면은 안 된다. 너무 차이가 괴리감이 너무 크다. 근데 분명히 저는 JP 필리오니한테 되게 멋있게 그려달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데이터들이 다 나온 상태여서 되게 위기였거든요. 그러면은 그 여자 캐릭터만 바꾸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걔 종족을 다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아트 디렉터가 계속 밤을 새시더라고요. 결국 약간 뭐 좀 오리처럼 생기게 나오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는? 예, 맞아요. 원래는 독수리 새 뭐 판타지럼 히피 같이 나왔었는데 되게 이쁘게 나왔었거든요. 그 버전도 약간 궁금한데 결국 오리가 돼버렸다는 게. 네, 그래서 이제 데이비 필리오니가 와서 이제 아침에 웃으면서 계속 얘기한다. 너무 이쁜 거 아니야? 막 이러던 거예요. 왜 그러지 갑자기? 복선이었던 건가요? 네, 이제 조지 루카스가 안 좋아한다. 우리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아트 디렉터가 사색이 되고 모델러들이 그럼 우린 어떡하지? 약간 이런. 그래서 이제 아트 디렉터가 되게 좋은 분이었거든요. 킬리안이라고. 네. 그 분이 이제 저보고 이제 다 가도 된다. 근데 이제 본인이 다 이제 시니어 몇 분이랑 다 하시더라고요. 다. 평소에는 조금 존경을 안 했거든요. 킬리안은. 왜냐면 맨날 노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커피 마시고 필리온이랑 얘기만 하고 조지 루카스도 만나고 갔다 자랑하고 뭐 이런 얘기만 하다가 근데 이제 위기 때 그런 게 좀 보이긴 하더라고요. 약간 총대를 매는 멋있는 모습을. 그런 게 좀 되게 어쨌든 3,000%로 빠졌는데 데이비 필리오니는 약간 그런 역할들 중간에서 이거를 조지 루카스가 와가지고 야 머리 바꿔 이러면은 되게 무겁잖아요. 근데 필리오니는 야 너무 이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우리 방법을 어떻게 찾아볼까? 뭐 이렇게 됐는데 우리 열심히 해볼까? 막 이러면서 약간 이런 사람이. 뭔가 진짜 확실히 와닿네요. 근데 두 사람이 진짜 캐릭터가 다르네요. 네, 완전히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비 필리오니는
다른 사람들이나 대외적으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한다를 아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조지 루카스는 요즘처럼 소셜이나 아니면은 뭐 아까도 갔던 샌디에고 갔다 오신 거죠? 저는 저기 애너하임 갔다 왔어요. 매너행 가셨구나. 그러면은 보통 그런 코믹 관련된 거나 영화 관련된 발표회장 가면은 되게 크게 발표회 같은 걸 많이 나가잖아요. 디렉터들도 액터들도. 그쵸. 근데 이제 조지 루카스 시대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냥 무조건 영화로 바로 나오는 거고 자기 어필이. 그래서 자기 어필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데이비 필리온은 그걸 되게 잘 이용하는 사람. 그래서 저는 일하는 거 봤을 땐 되게 상호 보완적으로 좋았던 것 같아요. 조지 루카스랑 데이비 필리온. 그러면은 아까 클론 전쟁을 대표적으로 작업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예. 그럼 클론 전쟁이 극장판부터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건 시즌 7까지인데 뭐 처음부터 합류를 하신 거였나요? 아니면은 아니에요. 저는 팀이 구축되고 나서 투입이 된 거고, 그래서 제가 들어갔을 때가 에피소드 몇 화, 5, 4인가? 5에 들어갔었고, 그 누군가가 나갔대요. 네. 나간 게 아니고 나중에 보니까 잘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잘려서 급하게 수혈이 되면서 그래서 제가 조금 운 좋게 들어갔던 케이스고, 들어가기 되게 힘든 회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뭐 대단하다는 건 아니고, 이렇게 그렇게 빈자리가 있으면 이렇게 기회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들어갔는데 아마 에피소드에 참여가 됐고 제 에피소드가 어떻게 쓰였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계속 뭔가 작업은 계속 하는데 결과물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확실하지는 확실한 거는 있는데 그 작업물이 또 딴 데 안 쓰이다가 딴 데 쓰이거나 아니면은 거기 만들었던 전투기나 아니면 캐릭터나 그 환경이 뭐 갑자기 론도 시리즈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뭐 아니면 이번에 나왔던 뭐 보바펫이라든지 뭐 이런 데 갑자기 드라마로 나올 수도 오비안 같은 데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일했던 컨셉 아티스트 쪽은 뭐 지금 디즈니 플러스에 나오는 ILM 이런 것보다는 거의 디렉터들의 초안 단계를 그려주는 역할이라 저도 캐릭터 하나를 그린 게 있는데 베이스는 1971년인가요? 그게 처음 나왔을 때가? 77년. 77년. 그러면은 한 몇 년 전 그 전 단계에서 그렸던 스케치를 제가 이용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스케치예요, 결국에는. 제가 조금 디벨롭을 했다 뿐이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사용될지 몰라요. 그래서 그거들을 그런 정보나 그렸던 컨셉 아티를 준비했던 아이디어 창고처럼 그걸 저장해 놓는데 또 따로 있어요. 그 스타워즈 창고 같은 데가 하나 있어서. 그러니까 스케치 하나 다 가져가요. 하나도 빠짐없이 막 다 가져가는 거예요? 네, 다 가져가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일했었을 때, 뭐 디즈니에서 일했을 때 말고 루카스필름 안에서 스타워즈에 뭘 작업을 했다 그러면은 아이디어 스케치조차 그때는 다 가져갔었어요. 그래서 아니 이거를 이렇게까지 하나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옛날 분들 걸 이용했듯이 이제 후배들도 제 걸 이용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타이파이터가 하나 있잖아요, 만약에. 네. 그러면은 뭐 저한테 어떤 에피소드 기간에 뭐 에피소드 1이랑 뭐 2 사이에 뭔가를 하나를 하는데 거기에 나온 기체는 타이파이터의 약간 시제기였다. 그러면 시제기를 그려야 되잖아요, 제가. 그렇죠. 그럼 시제기가 어떻게 생긴지 저는 모르는데 그려야 되는 상황인데 정보를 예전에 그렸던 거. 타이파이터를 디벨롭했을 때 스케치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옵션 중에 하나였는데 탈락됐던 거라든지 그런 거를 가져와서 가장 시제기에 어울릴 만한 것들을 정보를 모아서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클론 전쟁 아까 에피소드 4라고 뭐 시즌 4로 시작을 하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시즌 5? 5? 네, 시즌 5고 나중에 클로노즈가 접혔어요. 그쵸. 그 아마 한번 스크랩 되고 넷플릭스였나로 6시즌, 3시즌 한번 짧게 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갑자기 알게 모르게 거기 또 제 이름이 또 올라와가지고. 제가 처음에 그 현우님
그림들을 찾았을 때는 거의 다 그 넷플릭스에 나온 시즌 6 아트들이 많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게 저는 5에 처음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5에 관련된 거 몇 개 하다가 거의 대부분 6로 넘어갔고, 그 다음에 클로너즈 말고 다른 레벨스? 그쵸, 레벨즈. 네, 레벨즈에도 몇 개 쓰인 걸로 친구가 알려줬어요. 너 거를 사용했다. 아, 그 뭔지 좀 이따 얘기가 나올 것 같긴 한데. 네,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저도 모르는데 크레딧이 하나 올라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게 본인이 작업을 엄청 열심히 하셨는데 뒤늦게 나중에 자꾸 확인을 하니까 이게 또 그러니까 뭐 10년 뒤에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알 수가 없죠, 저야. 진짜 뭘 딱 뭔가 참여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제보를 없습니다. 받아야지 본인이 알게 되는 시스템이라서 네. 또 재밌다면 재밌고 슬프다면 슬픈 약간 그죠. 어디 가서 얘기는 못하고 했다고. 나중에 뭔가 결과물이 나와서 저거 내가 했던 거네 그때서야 이제 말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거가 되더라도 그 스타워즈 관련돼서 일했던 친구들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연락 아까 전에 해줬다는 친구도 네. 그때 스타워즈 했던 친구들은 다른 프로젝트 제가 몇 개를 했었거든요. 이제 나오고 나서도. 네네. 근데 스타워즈를 했다는 거에 이제 되게 자부심이 되게 강해요. 오히려 제가 한국 사람이라서 자부심이 좀 더 덜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그 현우님 출연 제의를 드릴 때 전화를 잠깐 했었는데 그때 네. 사실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 스타워즈 네. 제작진들이 자부심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다른 게임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헤일로 시리즈가 점점 디벨롭 되는 것도 있고, 게임 중에 블리자드 IP 같은 게 디벨롭 되는 케이스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스타워즈를 참여했던 친구들은 약간 나는 이거를 히스토리의 한 줄을 긋는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 좋은 점은 연봉이 낮아도 열심히 해요. 되게 자부심이 세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따로 모임을 가질 정도로 연락들을 다 하고, 그리고 실력들이 되게 좋아서 지금도 같이 일했던 친구들이 대부분 이제 큰 회사들, 이제 저는 잘 안 풀린 케이스고, 대부분 예를 들어서 워너브라더스 디렉터가 돼 있다든지, 아니면 EA 프린시플 컨셉 아티스트가 돼 있다든지, 아까 전에 얘기하신 ILM 있잖아요. 그쵸. ILM에 이제 제가 제일 좋아했던 원화가였던 에이미라고 있거든요. ABC라고 부르는데 그 친구는 지금 아트 디렉터가 돼 있더라고요. 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일했던 친구들은 다 거의 대부분이 미국에서 이제 주류 문화를 끌고 가는 디렉터들 역으로 많이 가 있어요. 스타워즈가 약간 진짜 커리어를 진짜 도약하기 전에 발판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인데요.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먹는다고 얘기할 정도예요. 제가 이제 나왔을 때 좋게 나온 건 아니라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제 나오게 됐을 때 주변 친구들이 다른 회사를 갔다 그러니까 일단은 루카스 필름보다는 마이너한 회사를 갔을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간 서로 프라이버시 때문에 잘 얘기를 안 하는데 30% 먹고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약간 이 정도로. 그 커리어 하나로. 네 연봉은 이제 30% 이상 가져간다. 약간 이런 식으로. 진짜 크긴 크구나. 이쪽 업계나 아니면은 한국에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미국에서 생각이 되게 큰 것 같더라고요. 약간 인지도랑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스타워즈를 그냥 다른 것들이랑 치부하기에는 좀 너무 IP의 문화 자체 영향력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나마 요즘 비교하자면은 마블? 그죠, 마블이 그런 식으로 잘 성장하고 있죠. 그럼 아까 약간 말씀이 나오신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스타워즈 메카닉들을 진짜 좋아해요. 예. 기체들 막 함선, 우주선, 워커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디자인 중에 하나가 그 클로노즈에 나왔던 폴리스 건쉽 디자인인데 그걸 이제 현우님이 디자인을 하셨잖아요. 네. 약간 거기에 대한 비하인드가 있을지. 그거는 이제
일단은 비하인드 개인적으로 재밌게 했던 거긴 해요. 왜냐하면은 메카닉을 잘 안 넘겨요. 아, 되게 중요하게 여겨서 이게 상품 쪽이랑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제 장난감으로도 팔리는, 그러니까 어쨌든 되게 상업적으로 되게 중요시하는 것들이 되게 세서, 그래서 잘 안 넘기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선임이 바빠서 이제 너도 하나 해라. 약간 원래는 그 전에 메카닉으로 해봐야 이제 오토바이 변경 뭐 이렇게 조그만 오토바이 같은 거 아니면은 뭐 외계인, 그러니까 스타워즈 스토리상 많이 들어가지 않을 만한 것들 많이 줬어요. 아, 조그만 변두리 행성 외계인들이 타고 다니는 뭐 우주선, 뭐 오토바이 뭐 이런 걸 약간 줬었는데, 오토바이 사이드카 붙이고 그런. 그죠? 이렇게 뭐 접혔다 펼치는 부분 네네네. 그려주고 뭐 이런 거였는데, 이제 그때 이제 메카닉을 제가 좋아하기도 해서 이제 줬어요. 그때 줬는데 그냥 객관적으로만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일감을 받고 일을 할 때 초기 형태는 타이파이터 1인승 그 소형 버전이요. 원래는 제가 아, 디자인하기 전에 그 전 버전이 있어요. 그게 라이언 철치라는 분이 계신데, 아, 또 그분 진짜 그림 잘 그리시잖아요. 지금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의 ILM의 사장 대우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와, 그래서 덕챙이랑 라이언 철치, 아까 전에 얘기한 이안 맥케인 해가지고 이렇게 탑3잖아요. 아, 테라도 있구나. 그 크리처 그리시는 할머니. 아, 그분이 제 스승이에요. 그분은 약간 개인적으로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요. 스타워즈 크리처 책을 사시면 다 나와 있어요. 어, 그분도 파면 재밌어요. 그분이 제일 독특하신 분이고. 그래서 크리처, 이제, 이안 맥케인 같은 경우가 캐릭터를 거의 대부분 했잖아요. 그쵸. 덕챙이 메카닉을 거의 덕챙이 메카닉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라이언 철칠이 아마 제가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다 했던 걸로 알고 있고, 네네네. 그리고 아까 전에 테러 리설리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크리처 쪽을 다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야, 초창기. 그래서 그 사람들 거의 베이스로 가는 거죠. 그 스타워즈 에피소드 1, 2, 3는. 그쵸.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라이언 철치가 기본 베이스를 잡아놓은 게 있었어요. 스케치처럼. 아, 근데 완전 초소형인 거예요. 딱 1인선. 그래서 그게 우주 버전이었고, 그렇게 막, 그런데 이제 저한테 왔던 데스크는 그거를 건식 버전으로 만들어 달라. 약간 키워서. 그래서 약간 키우면 될 거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했죠. 근데 기간은 좀 갑자기 많이 주시더라고요. 한 달 동안 하래요. 이거 하나 하는데. 뭐지? 그러고 있었는데, 일단은 건식으로 키울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닌 거죠, 바닥. 그 조건이 되게 까다로웠어요. 뭐, 기본적으로 클론들이 8명이 들어가서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매달려야 되고, 되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줘요. 어, 뭐 콕핏에 2명이 들어가 앉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왜냐면 연출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아, 네네. 근데 내가 이제 항상 궁금했던 게 타이파이터 뚜껑은 어떻게 열리는가. 사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받았던 초기 컨셉은 뚜껑을 어떻게 열어야 될지 모르겠던 거죠. 아, 뚜껑은 생각을 안 하죠, 일단. 그림도. 일단 외형만 일단. 네, 외형만 해서. 이제 뭐 뚜껑도 열어달라, 뭐 별의별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인을 했는데, 아, 이게 우주선인가 그랬는데, 우주선이 또 아닌 거죠. 그, 폴리스들이 쓴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폴리스 베이스 색깔을 또 찾았어요. 그래서 설정을 몇 가지를 잡으면서 디벨롭을 했고, 약간 한국 경찰차 있죠. 네네네. 한국 경찰차 베이스를 잡긴 했어요. 컬러나 아, 패턴 같은 것도. 그래서 그렇게 했고, 폴리스 넘버링 있잖아요. 그때 그 아마 옆에 넘버링을 제가 옆에다 달았는데, 그것도 한국 폴리스 레퍼런스 넘버링을 넣었어요. 아, 그 약간 글자처럼 써 네, 있는. 그게 넘버링이에요. 아, 그래서 그 넘버링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물어보더라고요. 저 넘버링 뭐냐, 데이빗이. 그래서 데이브가 저거 뭐야? 그래가지고 한국의 유명한 경찰차야. 네, 괜찮네. 넣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디벨롭을 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레고 토이까지 가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제가 클론 전쟁을 당시에 딱 보면서 그 시즌 후반부에 갔을 때 진짜 눈에 띄던 디자인이었거든요. 얘가 좀 짧게 나왔는데도
좀 진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섞인 메카닉이잖아요. 약간 클론 건십 동체에 타이파이터 콕핏이랑 그 날개 솔라 패널 같은 것도 있고. 거기가 에피소드 자체가 지하로 들어가잖아요. 그쵸, 지하 그쵸. 쪽으로. 네. 그러니까 소형화가 필요한 거야. 연출할 아, 때. 그래서 그냥 건십을, 왜냐면은 건십 쓸 때 기존에 있던 거 쓰는 게 제일 가성비가 좋거든요. 그쵸. 근데 이 구멍으로, 근데 디렉터들은 항상 새로운 걸 만들고 싶어 하세요. 아, 회사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거기에, 그래서 새롭게 만들게 됐고, 데이브가 좀 그렇게 밀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지하 도시에서 움직이는데 그렇게 커다란 건식이 들어갈 순 없다. 그쵸. 그래서 소형화된 거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때 찾은 게 라이언 철치 컨셉이었고 타이파이터. 아, 근데 이제 타이파이터 그때가 1인승이었어요. 딱 혼자 타는 거였거든요. 거의 네네. 누워서. 근데 이제 저한테 준 거는 얘가 요 컨셉과 그다음에 기존 베이스 클론들이 타고 있는 건십이 있잖아요. 네. 그 중간 형태를 가져와라는 게 저한테 준 미션이었어요. 어, 그래서 그 두 개를 섞었죠, 저는. 사실 이런 비유가 맞을진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클론 건십이랑 이 폴리스 건십을 보면서 그 영화 블랙호크 다운 보면은 큰 블랙호크 헬기가 있고 작은 그 보병 보조하는 작은 헬기들이 있거든요. 예. 약간 그런 느낌으로 디자인된 건가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일반인들이 가끔 보시면은, 근데 저도 이제 한국 와서 이제 작업자분들이랑 이제 디렉터가 됐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좋은 회사에서 일하거나 조금 큰 IP를 만드는 회사에 진짜 잘하신 분들이랑 일을 하면은, 그냥 멋있는 걸 그리시진 않아요. 어,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수송선이다, 헬기다, 목적이 어떻게 됐을 때 어떤 거를 현대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군대에서 어떤 병과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해서 그 무기체계가 바뀌잖아요. 사이즈라든지. 이거를 다 공부를 하세요. 어, 쉐입도 그런 거를 따올라 그러고, 영상이 되게 사람들이. 그 실루엣을 봐도 그런 느낌이 들었으면 하는 식으로 아까 전에도 소형 건십 자체잖아요. 네. 어딘가 조그만 안에 들어가서 좁은 공간에서 자유롭게 움직여야 되고, 대신 화력은 크게 못 달고, 아, 뭐, 예를 들어서 스타워즈가 결국에는 상상인데, 뭐, 무적의 전투기를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소형인데, 파워도 세고, 뭐, 코도 굉장히 뭐, 다 부실 것 같고, 아무 데나 막 돌아다닐 수, 이런 거를 만들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밸런스를 맞추는 거죠. 그 무기 체계에서도 그런 것들도 되게 많이 신경을 써요. 약간 조지 루카스 감독이 옛날에 그 스타워즈 오리지널을 만들 때도 2차 대전 공중전 막 그런 거 참고해서 엑스윙이랑 전투기들 많이 디자인했다 그러잖아요. 예. 약간 그런 전통이 계속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때가 이제 사이파이 처음 없었던 걸 만드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대부분 시초가 되는 거는 이제 뭐 한국 쪽을 제가 무시한 건 아닌데 약간 팔로우십이잖아요. 남들이 먼저 나갔던 걸 가지고. 네네네. 근데 지금은 뭐 한국도 이제 팔로우십이 아니고 먼저 나가는 경우도 문화도 많긴 한데, 제가 일했을 때만 해도 그런 것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어렸을 때는. 한국은 이제 외국 거 레퍼런스를 많이 참고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게 어떻게 디벨롭 됐는지까지는 깊이 안 파고들었는데, 가서 배웠던 거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무기체계라든지, 그 조지 루커스가 다방면으로 되게 많은 걸 공부하셨던 분이에요. 생물학도 관심이 많았고, 아까 전에 메카닉물, 뭐 군대 조직 같은 거, 그런 것들을 공부를 되게 많이 해서, 라이브러리 아시죠? 스카이워커 렌치에 있는 라이브러리 책이 되게 멋있게 있거든요. 아마 스카이워커 라이브러리 치시면은 이제 아실 수 있어요. 거기 사이즈를. 그래서 그 방대한 서적들을 모으는 게 또 취미예요. 읽는 것도 취미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디테일을 하나씩 다 적용하게 돼 있어요. 강제적으로. 생각해보니까 아침에 9시에 제가 가서 제 거 그림을 설명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가지고 딱 보여주고, 자 멋있지? 네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그렸어. 이게 안 돼요. 이거는 왜 이렇게 됐고, 밑에 있는 폰은 왜 달았으면, 앞에 아마 제가 달았던 거 조명이 있을 거예요. 맨 아래. 네네네. 그런 거 같은 이제 헬기
그러니까 헬기 역할이기 때문에 또 추적하고 있잖아요, 범죄자들. 그쵸. 그래서 원래 그런 설정은 없어요. 하지만 제가 이런 거를 달았다. 그래서 아소카 터널을 뭐 추적하는데 이런 거로 이렇게 추적하는 그런 범죄 찾듯이, 범죄자 야간을 찾듯이 이런 연출 같은 걸 생각해봤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어, 그래서 그런 것들 디테일들을 되게 좋아해요, 디렉터들이. 저는 약간 일단 그 디자인을 그리고 나서 설정은 나중에 붙는 줄 알았는데 지금 또 말씀 들어보니까 디자인 단계부터 그런 디자이너들만의 개인적인 설정들이 붙기 시작하는 것 같네요. 이게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컨셉 아티스트 포지션이 되게 독특한 포지션인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냥 그림을 그린다는 포지션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서 일할 때는 그 중간 형태에 대해서 되게 디테일하게 찾아요. 그러니까 글로써 써져 있는 거는 그냥 이미지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쵸. 그리고 생각하는 거가 다 다르긴 해도 연출이나 또 이쪽에서 생각한 게 또 달라요. 연출 감독들이. 그리고 라이팅 감독들이 생각한 게 다르고, 그리고 모델러들이 생각한 게 다 다른데, 일단은 그거의 시작점을 컨셉 아티스트가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나온 거에다가 살을 덧붙이기도 해요. 근데 없는 건데 줄 한 줄짜리 글을 제가 디벨롭하기도 하는 거죠. 대신 제가 이제 전체 내용을 읽고 이런 부분들이 연출에 들어갈 거다. 그래서 내가 그냥 상상한 게 아니고요. 미국에서 썼던 뭐 경찰 헬리콥터의 헤드라이트를 이런 식으로 변형했다. 그리고 뭐 한국에서 폴리스카에서 이런 패턴을 쓰니까 이런 컬러들도 없었는데 약간 우주에서 쓰는 군인들이랑 쓰는 거랑 좀 구별해서 쓸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다 비슷비슷하게 보이는데 컬러나 패턴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디렉터들이 더 좋아. 그런 거 좋네. 그러면 메모를 하고 그게 연출 쪽에 전달되기도 하고 그런 씬을 한번 구성해볼까? 아니면 그러니까 라이팅 잡는 분들이 와서 그러면 밤 연출이 들어가야 될 것 같네? 약간 이런 식으로. 재밌다 벌써. 이러니까 진짜 그 아이디어들이 종합된 컨셉 아트들을 쉽게 버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진짜로. 모르겠어요. 요즘 인공지능이 좋아져서. 하지만 그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어쨌든 이것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재밌다 그래도 만드는 사람들도 그런 것도 디테일을 잡아주면은 확실히 효과가 있어서 아직까지 제가 갖고 있는 포지션이라든지 컨셉 아티스트가 유지되는 것 같아요. AI가 진짜 따라 할 수가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아직까지는 조금, 저도 AI 컨셉 하는 거를 이제 다큐멘터리도 보고 실제 뭐 요즘에 나오는 것도 업데이트 되는 것도 보긴 하거든요. 관심이 많아서. 네. 새롭고 신기한 건 있긴 한데, 이제 AI가 스토리는 설명을 안 하잖아요. 그쵸. 그거는 굉장히 이제 약한 거죠. 네, 저도 요즘에 혹시 미드저니라고 프로그램 아세요? 아니요. 그것도 AI 컨셉 아트 제작 프로그램인데 저는 그걸 약간 썸네일 같은 거 만들 때 가끔씩 쓰거든요. 네. 이미지가 없고 글만 있는 스토리를 약간 AI를 써서 하는데 확실히 사람이랑은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게 사람들끼리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냥 그림만 그리면은 프리랜서 워크할 때는 약간 인공지능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뭔가 되게 그냥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던지고 그쪽에서 뭔가 더 왔다 갔다 하는 게 없고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된다는 느낌이었다 그러면은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지금 한국도 약간 그런 게 많아요. 근데 미국도 그러냐 그랬을 때는 미국도 그런 데 많은데 일단 스타워즈 팀은 뭐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 당시만 해도 앉아서 얘기했던 친구들이 그런 걸 즐겼어요. 그런 문화 자체를. 본인들이 확실히 즐기니까 남들도 재밌는 걸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뭐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스타워즈 장난감 하나 있는데 이렇게 시작하는 것도 많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색깔이라든지 뭐 되게 유치찬란한 게 나오잖아요. 스타워즈 보면 이게 요즘 시대에 맞나? 근데 그 시대에 그 장난감을 가져놓았던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그 감성을 넣기 때문에 옛날 올드 팬들은 그 캐릭터를 아는 거죠. 제가 모르라는 거. 나이 먹은 사람들은 안 알고 젊은 분들은 이제 모르는. 하지만
비중은 크지 않게 엑스트라 넣고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레벨즈에서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레벨즈가 유독 많이 했죠. 왜냐면은 에피소드 상으로 그 클론 전쟁이랑 그 사이에 껴있잖아요, 영화. 그쵸. 그러니까 넣을 수 있는 부분이 많죠. 영화에 나올 수 있는 캐릭터들이 되게 익숙할 거예요. 올드하신 분들한테는. 클론보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그때 어렸을 때 가지고 나왔거나 아니면은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짝퉁 만든 거 있잖아요. 다른 데서. 네. 그런 것도 컨셉을 가져오는 거죠. 이 친구도 섞어볼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제 그때 그런 감성들을 레벨에 넣었을 때는 아니면 이제 새로운 에피소드에 넣었을 때는 사람들이 은연중에 기억을 하시는 분이 생길 거는 거죠.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경찰권 10은 최근에도 인기가 많아서인지 뭐 아까 레벨즈에서도 나왔었고 최근에 제가 알기로 보드게임 그 아예 기체로 나왔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 약간 전쟁 시뮬레이션 같은 스타워즈 버전 그런 보드게임인데 미니어처 게임인데 그 클론 건십은 너무 크고 네. 약간 전투기는 안 어울리니까 이 폴리스 건십들이 활약을 하게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용도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뭐지 틈새 시장처럼 되게 큰 대형차랑 중형차 셋업 나왔는데 요즘에 이런 게 유행하는데 여기에 뭔가 없는 거죠. 쓸만한 게. 그쵸. 그럼 이제 자꾸 제게 나오는 거죠. 아니 스타워즈가 너무 약간 큰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왜냐면은 다 영화나 큰 에피소드를 보면은 되게 굵직굵직한 전쟁들이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런 소규모 전에서 쓸만한 유닛들을 많이 디벨롭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 그 스타워즈 모바일 게임 중에 커맨더 막 이런 것도 작업을 조금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예, 맞아요. 루카스 필름 나가고 나서 이제 실리콘밸리에 있는 벤처 기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다가 디즈니에서 스타워즈 IP를 샀잖아요. 네. 갑자기 이제 게임도 개발을 해봤고 스타워즈 IP를 아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카우트제이가 와서 그걸 옮겼고 그때 만들었던 게 커맨더즈죠. 거기도 약간 작은 메카닉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거기도 조그만 메카닉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나오는 메카닉들은 일단은 영화 베이스나 애니메이션 베이스에 나왔던 기체가 아닌 이상의 새로운 기체를 못 만들게 했어요. 루카스 필름에서. 그래서 거기서 새로운 기체라고 생각을 해도 일단은 루카스 필름에 있는 거 베이스고 만약에 이미지가 없다 그래도 루카스 필름에서 주는 스토리상 한 줄이라도 있는 거를 인용한 격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거기 막 옛날 캐너에서 만든 조그만 장난감들로 그 모델로 한 메카닉들도 많았잖아요. 그죠. 일단은 이게 구조상 디즈니가 루카스 필름을 샀지만 루카스 필름이 IP 홀더기 때문에 IP 홀더를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트 쪽은. 그러니까 접근을 할 때 이미 통과가 된 것들 위주로 많이 접근을 했어요, 저희 쪽은. 왜냐면 저희가 새로운 걸 만들려고 그러면은 루카스 필름에서 되게 안 좋아하세요. 오히려? 왜냐면은 자기네들 모르는 걸 또 집어넣어야 되니까 설정에 맞춰야 되잖아요 또. 그쵸. 얘가 어디서 나왔으며 얘가 또 어떻게 파생돼서 뭐가 될지 모르니까 제일 일을 편하게 하려고 그러면 이미 나와 있는 거 루카스 필름에서 컨펌이 났던 내용이라든지 이미지를 사용하는 게 제일 베스트였어요. 근데 약간 그 제작자분들하고 팬들의 이해관계가 맞았던 게 하필 그때 세계관이 리부트가 됐던 때라서 네, 맞아요.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하나라도 더 새로운 공식 세계관에 들어왔으면 하는데 이제 커맨더에서는 계속 기존에 있던 것들만 가져왔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오히려 팬들 저를 포함해서 그때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의도했는지는 디렉터가 알 거고. 그쵸. 의도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의도했는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옛날 게 잘 팔린다는 건 확실하게 있어서 되게 그쪽으로 치우쳐서 작업을 했어요.
확실히 그런 게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때도. 왜냐면은 이게 매출 성능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어, 어, 뭐, 다스베이더도 나오고 했잖아요. 자전에. 나중에 루크도 나오고. 그쵸. 그때는 진짜 회사가 이걸로 성공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정도. 어, 매출 반전이 일어날 거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고생했죠. 루카스 필름이 되게 다스베이더, 뭐, 너무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어, 통과도 잘 안 시켜주고. 아, 그래요? 뭐 하나 뭔가 쉐입이 안 맞는다, 뭐, 너무 캐주얼 됐는데, 뭐, 우리 세계관이랑 다르다 그래가지고, 전 양쪽에서 일을 했잖아요. 아, 네. 그래서 찾아갔죠. 어느 날 이제, 뭐, 어쨌든 협력사니까, 디즈니든, 루카스필름, 스타워즈 팀이든, 가서 이제 친구들한테 얘기를 한 거죠. 너무한 거 아니냐고. 어떡하라고. 통과 좀 시키라고. 아니, 뭐, 뭐, 접시 색깔 달랐다고 빠꾸 먹고, 이건 좀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웃더라고요. 진짜. 자기도 몰랐다. 뭐 어디 너무 많은 IP들이 팔리고 있어서 그게 디즈니가 가져가고 나서는 이제 되게 많은 사업 게임이나 업체들이 많이 달라붙었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그렇게까지 컨트롤을 해본 경험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초반에 엄청 막 바빴구나, 다들. 디즈니에 팔리고 나서 디즈니가 사업 영역이 되게 크잖아요. 네. 루카스 필름은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스타워즈, 뭐 인디아나 존스 그런 IP 홀더 개념이기 때문에 사업 영역이 커도 그거에 대해서 한 업체들 이렇게 약간 올드하게 갔어요. 어, 스타워즈 IP를 쓰고 싶은 기업들은 많지만 그거에 대해서 조지 루카스나 다른 사람들이 되게 보수적으로 접근했다 그러면은 디즈니는 이제 상업적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대중화 쪽으로 오히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 게임을 만들거나 아니면 영화를 만들거나 아니면 애니메이션 만드는 업체들이 달라붙는 거예요. 디즈니는 이제 오픈을 하는 거죠. 야, 이제 IP 가지고 사업할 거야. 이러니까. 그러면은 결국에는 어마어마한 회사들이 디즈니를 통해서 협력 관계를 맺는 거고, 그 협력 관계에 있는 IP가 스타워즈라 그러면은 그거에 관련돼 가지고는 스타워즈를 통해야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그때 이름이 내가 까먹었는데 그 IP 관련된 대회 업체들을 상대해서 정리해가지고 컨펌자는 아니에요. 디렉터는 아닌데 다른 스타워즈 관련된 작업을 가지고 토이를 만드는 게임 만드는 그런 걸 수집해서 이제 컨펌 받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달랑 한 명인데 업체가 20개가 넘는 거죠.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때? 네, 한 명밖에 없어서 걔가 만약 그날 이거 미안한데 이거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은 몇 주나 몇 달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에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 그분은 잠도 못 주무실 것 같은데, 그러면? 근데 그 친구는 되게 좋죠.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가 뭔가 거의 거대 기업들에 뭔가 수장이 된 듯한 막 거의 접대가 장난 아닌 거예요. 오셨습니까? 이러는 거죠. 그분한테 잘 통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걸 먼저 해주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아, 그렇겠네. 네, 그래서 뭐 오시면은 되게 편하게 해드리고. 재미는 있었겠다. 네, 그 친구도 저는 디즈니 있기 전에 루카스 필름 할 때 별로 할 일이 없는 친구였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이제 루카스 필름 다시 들어가서 그 디렉터랑 만나가지고 저 친구 어떻게 좀 친하게 좀 지내야 되는데 나 잘 안면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 디렉터 저보고 쟤 지금 넘버 5라고 와. 저 친구가 지금 꽉 잡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은 스타워즈가 그래서 여러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게 대중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매니아층보다는 약간 대중적으로 좀 하려고 하더라고요. 디즈니 이후에는. 그 중에 하나가 커맨더즈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마 제가 알기로 EA에서 만든 게 또 하나 있었어요. 그 갤럭시 오브 히어로즈? 네, 갤럭시 오브 히어로즈가 대박을 쳤고. 게로이는 아직도 아마 제 기억으로 인기가 많고 커맨더도 좀 오래 가긴 했는데 뭐 작년이었나 서비스 종료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아마 서비스 종료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밸런스 조절이 쉽지 않았어요. 그런 게임 자체가.
수집형 같은 경우는 밸런스 잡기가 쉽거든요. 음, 근데 이제 그 게임 커맨더즈 같은 건 밸런스 잡기가 굉장히 힘들었고, 그래서 초기 장벽이 되게 높은 거죠. 아, 근데 이제 히어로즈 그런 수집형 같은 경우에 들어오자마자 제일 비싼 거를 같은 가격에 살 수 있잖아요. 초기 그쵸. 투자비요. 그러니까 게임에 컨텐츠 접근하기 되게 편한 거죠. 그런 거. 아, 게임 같은 경우에. 저는 커맨더를 진짜 열심히 했었거든요, 나오자마자. 근데 아, 그래요? 참, 그 서비스 종료한다는 소식 듣고 제 기지 한번 쓱 둘러보고 이제 보내줬었는데 두 게임 다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그 배틀프론트도 나왔었죠, EA에서. 그쵸. 1이 나왔었고 지금은 2도 또 나왔죠. 그것보다 그 갤럭시 히어로즈인가요? 네. 그게 돈 더 많이 벌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그 갤럭시 히어로즈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되게 억울해했어요. 왜요? 돈 버는 거는 자기네들인데 얼굴마다는 배틀프론트 애들이 한다고. 아, 그거는 진짜 모르죠, 저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커피숍 가서 만나면 그 실리콘밸리에 다 있거든요. 네. 그래서 EA도 저희 디즈니도 그렇고 거기도 전부 샌프란시스코에 몰려 있어서 가끔 이제 작업자들 모임 같은 데 가면은 그런 얘기도 재밌게 하죠. 그럼 우리 돈 버는 걸로 네. 니네 만들어주는 거라고. 밥줄이 여기 있다고. 네, 그죠. 저희가 좀 작품 얘기가 다양하게 있었는데 뭐 말씀을 하신 것도 있을 것 같고 뭐 까먹으신 것도 있으실 텐데 작업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은 작품이나 막 그런 게 있나요? 스타워즈를 떠나서야 아닙니다. 뭐 스타워즈 내에서도 좋고 스타워즈가 아니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뭐 생각하라 그러면 스타워즈에서 일했던 게 제일 좋았었던 것 같고 아마 그런 팀은 다시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 그래서 정말 재밌게 일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가서도 스타워즈 얘기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지금 저도 일하지만 매출이라든지 아니면 유저 평가라든지 이런 거에 되게 민감했다 그러면은, 진짜 작업자들이 맨날 스타워즈 얘기만 했어요. 진짜 이걸 만들면 재밌지 않을까? 야, 그것도 아이디어 좋더라. 자, 이 사람들은 스타워즈에 미친 사람들인가 할 정도로 되게 즐겁게 일했고, 저보고도 그런 얘기 했어요. 아까 전에 성공한 덕후 아니십니까? 그랬는데, 네. 이제 지금 아트 디렉터가 된 친구가 있거든요. 아까 전 워너브라더스에 타라라는 여자 아트 디렉터인데, 그 친구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너 여기, 루카스 필름 좋아하냐고 해서, 스타워즈 너무 좋아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됐다고. 그럼 뭐 연봉이 무슨 중요한 거냐고 그런, 멋있다. 그 정도로 되게 정말 만족하면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찍 나오긴 했는데 스타워즈 팀, 클로너즈 팀도 그렇고 스타워즈 관련돼서 디즈니에 팔렸을 때 되게 슬퍼했다 그러더라고요. 되게 이제 이게 아닌데라고 할 정도로 자부심도 어마어마했고 지금도 스타워즈나 ILM에 있는 친구들은 아마 그 생각할 거예요. 스타워즈가 디즈니한테 먹힌 게 아니다. 약간 동반? 네, 이게 같은 회사잖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디즈니가 더 위에 있잖아요. 그쵸. 절대 그런 생각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스타워즈 쪽이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것 같고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아까 얘기한 폴리스 건십 네네. 그게 제일 기억에 남고요. 왜냐면 시간을 되게 많이 들였어요. 메카닉이라 그랬는데 나중에 걔가 제가 어쨌든 그걸로 해서 한번 잘 보이고 싶었던 것도 있어요. 다른 분들한테. 왜냐면 메카닉을 좀 만들고 싶어 했어가지고.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되게 열심히 일했고, 그리고 그게 이제 장난감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제가 사러 갔었어요. 레고샵에. 네. 안 사주시더라고요. 제가 사러 가서 이제 종업원한테 나 이거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종업원이 만드셨군요. 그러던 거죠. 그거는 이제 레고를 만든 건 줄 알았던 거지.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그냥 한번 뭐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게 저도 내성적 성격이라 막 그런 건 없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보이면은 되게 한 번 정도는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이게 왜 그래서 스타워즈 팀에서 일하고 싶은지 알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이제 회사들이 이제 저한테 연락 오거나 다른 뭐 한국 기업들이 뭐 아직까지 저를 찾아주는 분도 계시고 하면은 저도 커리어가 이제 스타워즈 말고 다른 것들 되게 많이 있거든요. 아, 네네. 근데 지금도 시간이 오래 지났거든요. 스타워즈를 한 지는. 그래도 스타워즈 얘기를 해달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힘이 얼마나 센지 느껴지는 거죠. 자부심도 생기고. 그쵸. 진짜로 진짜 대형 프로젝트였고 뭐 다른 분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동기분들 뭐 지인분들은 그걸 기반으로 또 딴 데로도 더 나가신 거잖아요. 그죠. 지금은 다 잘 됐죠. 그래서 아마 그냥 저는 뭐 하나를 딱 집어라, 뭐 해라 이런 것보다는 그 스타워즈 팀에서 일했던 게 되게 자랑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 뭔가 창조하는 팀에서 일했던 약간 한국에서 일했을 때는 뭔가 어떤 문화를 쫓아가거나 어느 성공한 산업이 있다면 그쪽 쫓아간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거 다 제끼고 아 우리는 그거를 따라가는 친구들이 아니야. 약간 이런 문화가 되게 강했어요. 우리가 만드는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누군가를 가져와서 누군가를 따라한다는 걸 되게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거기 있는 친구들은. 그러면 지금은 스타워즈 팀에서 일은 안 하시는데 네. 요즘에도 스타워즈 신작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건 다 챙겨보고 그러세요? 거의 놓치는 거 없이 최대한 챙겨보려고 하고 있어요. 또 최근에 애니메이션으로는 클론 전쟁 후속작으로도 또 배드 배치라고 나왔는데. 배드 배치 알죠. 그것도 네. 저 있었을 때 계획이 됐던 거예요. 아유, 그렇게 오래전부터 이미 계획이 돼 있던 거예요? 약간 이것도 데이비 필로니가 내가 우리 팀 없어지기 전에 내가 이걸로 한번 승부를 걸게 그래요. 이제 5, 6 되면서 에피소드 클로너즈가 이제 위태롭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기획들을 내놨어요. 데이비 필로니가 이제 뭐 아까도 배드 배치라든지 뭐 다른 것도 되게 많아요. 얘기 못 해드리고. 아, 네네. 그래서 뭐 보바펫 관련된 것도 있었고 되게 에피소드를 여러 개를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인물 중심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드라마가. 그쵸. 그런 것도 좀 준비를 했었어요. 약간 보바펫이랑 캐드베인 얘기는 클론 전쟁에서 원래 하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그죠. 보바펫이랑 클론 다 그게 아마 나오지 않을까요, 나중에? 약간 드라마로 나온 것 같기도 한데 뭔가 더 나올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네, 저도 그거 작업을 한 게 있어서 그 보바펫을 트레이닝 해주잖아요. 그쵸. 그 트레이닝 하는 장소나 행성을 디자인을 한 게 있거든요. 그 약간 하고 나왔는데. 광산행성인가 약간. 네. 근데 그것도 안 쓰이고 어딘가에 이제 곱게 있겠죠? 그래서 언젠가는 또 쓰일 것 같기도 하고. 또 가을에 배드배치 시즌2랑 테일즈 오브 더 제다이라고 데이브 필로니가 또 애니메이션을 하나 내는데 예. 또 운이 좋으면 거기서 또 현우님 디자인이 나오지 않을지. 모르죠. 아무도 모른다. 그린 네, 사람도 모른다. 최근에 신문 뒤에 뭐, 니 거 나와서 크레딧이야 그러고 날려줬는데 알 방법이 없죠. 제보가 있지 않는 이상. 예. 근데 뭐 아직은 진짜 아까 전에 에임이라는 친구도 그렇고 뭐 덕창은 할 말이 없고 덕창이나 뭐 저희 쪽은 이제 라이언 철치 뭐 덕창 이런 친구들은 아직까지도 오랫동안 일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네. 초창기부터. 에이미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루카스 필름 경력만 25년째거든요. 와. 그 친구들이 연락을 주는 동안에는 아마 제가 작업한 게 어디 올라가 있는지 연락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벌써 1시간은 훌쩍 넘겼는데 뭐 거의 마지막 질문 느낌으로 그 스타워즈 제작진이나 ILM이나 아무튼 그런데 루카스 필름에 현우님 말고 다른 한국 분들도 계셨나요? 네, 저 일했을 때는 한국 분이 클로노즈 팀에는 2분이 계셨어요.
한 분은 이상엽이라는 모델러 분이 계셨고 되게 잘하세요. 네. 한 분은 민건엽이라는 형님이 계셨는데 네. 텍스처 아티스트셨거든요. 아, 네. 그분은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파인 아티스트 돼 있어요. 파인 아티스트가 되셨고 그냥 아티스트세요 이제는. 미술 화가 하시고 계시고 그 두 분을 직접적으로 같이 일했었고 알게 모르게 많기는 했는데 이게 그때는 루카스 필름이랑 ILM이랑 부서들이 전부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아, 잘 모르지만 제가 그때 루카스 필름 스타워즈 말고 뭐 ILM 뭐 인더스트리얼 라이트 앤 매직 팀의 특수효과 팀으로까지 따지면은 되게 많은 분들이 일을 하고 계셨어요. 아, 그래서 뭐 그거는 제가 이름을 다 한 분 한 분 대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일을 하셔서 그리고 아마 그래도 네임드라 그러면은 제가 아까 처음에 약간 이상준 씨가 제일 베스트지 않을까? 가장 스타워즈에 가장 족적을 남기신 분은? 약간 스타워즈가 저희가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미국의 문화의 느낌이 강하다 보니까 거기서 뭐 한국인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국적 사람들이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고 약간 그런 얘기를 들을 기회가 없잖아요. 맨날 뭐 비하인드 얘기 들으면 뭐 미국인들 얘기 뭐 그게 어떻게 미국에 영향을 끼쳤나 이런 얘기만 하지. 사실 한국인 입장에서는 솔직히 궁금하잖아요. 한국인들이 얼마나 있고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 저보다는 아까 전에 얘기한 이상준 씨? 이상준 선배가 한 게 제일 많을 거예요. 디자인도 한복적인 걸 많이 적용시켰고, 그런 게 에피소드 많나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국적인 요소를 어떻게든 쓰시려고 되게 많이 하셨고, 그 전까지만 해도 한국 문화보다는 일본 문화에 가까웠거든요. 그쵸. 영향을 워낙 많이 받다 보니까, 어쨌든 시대상으로는 지금은 아니지만, 일본이 가장 아시아를 대표하는 가장 부자 국가였기도 하고, 지금도 부자고, 문화적으로도 가장 서양 쪽이 많이 알려져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이상준 씨 같은 경우는 한국이 이렇게 올라오기 전부터 계속 한국 문화를 많이 넣으셨다고 저한테도 많이, 세미나 때도 많이 설명을 주셨고, 저도 이게 넣으려고 넣은 게 아니고 본능적으로 결국에는 문양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쵸. 약간 살아온 게 익숙하다 보니까. 예. 약간 미국 그림 보면 왜 이렇게 투박해 뭐 너무 대놓고 그리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것들을 이제 한국은 약간 감추는 것도 있고 좀 절제하는 것도 있어서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스타워즈라는 특성이 좀 있긴 해요. 그래서 뭐 다른 IP랑은 좀 다른 게 어쨌든 외계에서 우주와 공간 안에서 하는 거고 그리고 별들마다 독특한 문화들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약간 그 문화들을 여러 나라의 문화를 섞어 쓸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아요. 다른 IP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왕자의 게임이나 뭐 반지의 제왕을 하면 되게 국한돼 버리잖아요. 어느 그쵸. 한쪽으로. 네. 뭐 예를 들어서 스타워즈 행성이 있는데 여기는 약간 동양풍이었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거기서는 한국풍이 됐든 일본풍이 됐든 중국풍이 됐든 어쨌든 새로운 문화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필요한 거는 미국 사람들이나 이쪽에 있는 사람보다는 어쨌든 그 아시아 쪽 문화를 이해를 많이 하는 쪽은 뭐 어쩔 수 없이 동양인들, 한국인이든 일본인이든 이런 사람들 영향이 안 끼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장 오히려 한국 분들이 노력만 하면은 접근하기 좋은 IP이기도 해요. 개인적으로는. 약간 다양한 문화들이 그냥 뭐 이 행성의 어떤 민족들의 뭐 문화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 때도 어느 한쪽으로 국한되면은 외계 문명 같지는 않거든요. 그쵸. 가장 쉬운 게 뭐 잉카 제국인데 전혀 동떨어진 무슨 알래스카에 사는 사람들 뭐 종족들이 있는 털을 같이 섞어 쓴다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면 추바카 같은 친구들.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도 몇 개의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한국 문화도 어딘가에 있습니다. 조금씩. 제 학번도 거기 있어요. 어이? 어딘가에 제 학번도 숨어 있습니다. 번호 중에. 언젠간 찾아봐야겠군요. 건물 네온 사인 중에 뭐 그런 것도 있고. 어, 아니 뭐 이스터 생각나는 게 에그들이 별로 있구나. 없으니까. 갑자기 넘버링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 학교 넘버링을 그러면 뭐 학교 번호에 제 건 쓸 수도 있는 거고. 뭐 자기 군번 넣고 막. 그래서 지금은 뭐 철저하게 관리를 하긴 할 텐데 저는 그때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네. 그러면 오늘 거의 1시간 반을 거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진짜 너무 재밌는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뭔가 욕심으로는 몇 번 더 불러서 이 말씀 나누고 싶을 정도로 너무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나중에 혹시 또 기회가 된다면 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네요. 네. 조회수 잘 나오시면은 불러주시고. 당연합니다. 네. 어쨌든 저도 오랜만에 스타워즈 얘기해서 좋았고요. 다 한국 와서는 스타워즈 얘기할 분들이 많이 없어서 생각보다 아, 오히려 최근에 근처에서 만났던 그 일본 친구 한 번 온 적이 있었는데 네. 그 친구가 오히려 더 궁금해하고 그때 아, 스타워즈 얘기 많이 했어. 자, 좀 한국에서 스타워즈 얘기할 곳이 좀 마땅치가 않죠. 하고 예, 싶어도. 스타워즈 그림들은 다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니까요. 예, 인기가 많이 없네요. 그래도 여기 뭐 저희 둘은 물론이거니와 나중에 이 대화를 들으실 분들도 스타워즈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이니까 네, 그분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이제 폴리스 건십, 경찰 건십 볼 때마다 현우님 이름 계속 떠오를 것 같은데 예, 저도 그 상준이 아저씨가 만든 크리처 같은 거 보면 아직도 그분 머리 떠올리듯이 되면 좋겠네요. 한국 네. 사람들 참여했다 이렇게. 제일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저도. 자, 오늘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아,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